안녕하세요, 성송입니다. 영어 잘하는 아이들의 비밀 이야기 영아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자, 영어 잘하는 학생들은 어휘를 어떻게 공부할까? 어휘를 힘차게, 열심히, 꾸준하게 어휘를 암기한다. No. 어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요? 한숨? 아니요. 숨 쉬듯이 하는 겁니다. 어휘는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숨을 가끔 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숨 쉬듯이 매 순간에 어휘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영화비에서는요. 숨 쉬듯이 영어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3부가 여러분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바로 생활 속에 녹여내실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영어 어휘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숨 쉬듯이 공부한다. 이건 방법론이고요. 숨 쉬듯이 공부하는데 그러면 숨 쉬듯이 공부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가? 네, 첫 번째는 바로 땡땡땡땡입니다. 뭘까요? 발음 기호입니다. 어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음 기호예요. 발음 기호를 읽지 못한다면 어휘 숨 쉬듯이 못하죠. 어휘 자습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음 기호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발음 기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단어 외워보시겠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외우지만 않아도 돼요. 엑사스퍼레이트? 엑사스퍼라떼까지는 아니더라도 엑사스퍼레이트라고 혹시 하셨나요? 이게 엑사스라면 여러분 이 단어는 엑삼이야? 이게 엑사스라고 여러분이 읽었다면 이건 엑삼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exam이라고 읽으실 거죠. 그러면 얘도 엑사스가 아니라 exasperate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단어를 늘려나가는데 얘는 exam이라고 읽고 이거는 엑사스라고 외우면 여러분 이게 단어가 느는 느낌이 안 생겨요. 두 가지의 exa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우선 외우기 위해서는 어원, 어근 이런 거 다 내려놓고더라도 얘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발음 기호대로 exasperate, exasperate, exasperate. 이, 자, 기억, 지, 그 다음에 에, 스, 피읍, 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르, 에, 이, 뜨 연결해 볼게요. exasperate, exasperate. 어려운 단어일수록 exasperate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알고 읽고 읽을 수 있어야 내가 계속 exasperate, exasperate, exasperate 이렇게 외울 수가 있지. 이거를 exasperate 이렇게 외우신다면 나중에 이 단어를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읽어줘요. 두 번째 줄에 exasperate 밑줄 쳐. 그럼 나만 못 치고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발음 기호는 그리고 듣기 평가에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읽을 줄 알게 화려한 발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R, L 막 이런 발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맨 먼저 어휘를 숨 쉬듯이 외우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이게 발음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explore 대충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발음을 하면 이 위에 있는 explorer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 문장에서 탐험하다고 exploit이라는 단어는 착취하다, 이용하다는 뜻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충 explorer 하고 대략 읽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explored라는 말 자체와 exploit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구분을 두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삶을 탐험했다라는 것이 되지만 또 다른 생명을 착취했다라는 뜻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 있으셔야 그 문장에서 대략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의미가 완전 산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발음 기호를 읽자입니다. 오케이? explore, 탐험하다. exploit, 착취하다, 이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건 그는 또 다른 삶을 착취했다 라는 뜻, 나쁜 놈. 위에 거는 그는 또 다른 삶을 탐험했다. 뭔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어지는 단계는요. 어떤 어휘를 외워야 할까? 자, 어휘는요. 가장 쉬운 어휘부터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중고등 어휘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휘가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중등 어휘부터 빠르게 한번 섭렵해 나가는 거고요. 고등학생이라서 무조건 수능 어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1, 고2 어휘들도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자주 쓰이고 반복적으로 보이는 어휘부터 외워 나가셔야만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러분 뜻이 너무 많다. 이건 다 어떻게 외워야 되지? 뜻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공부 좀 해본 학생들한테 나온 얘기예요. 자, 얘가 다의어라는 것이 있는데 뜻이 하나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break. 뜻 진짜 많은 단어예요. 근데 break 자체가 뭔가를 깨부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부시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셨는데 이렇게 되면 break up, 이거는 이별을 나타내고 사랑이 깨졌어. 그건 이별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깨지고 부서지는 것들을 우리는 break라고 하고, 자, 유리컵을 깨트리다. 말 그대로 망가뜨리다, 깨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럴 때 break는 휴식, 일을 잠깐 깨트리고 잠깐 하는 휴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이고, 이런 기계 같은 것이 break라는 거는 고장났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왜? 기계가 부서지는 거니까요. 그에 비해서 지금 보면 이 선수가 지금 미친 듯이 막 달리는 장면이 혹시 잘 보이실까요? 그래서 지금 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수가 기록을 깨다, 깨긴 깨는데 기록을 깨트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규정, 룰북이라고 해서 규정인데 그 규정집을 깨트린다는 건 규칙이나 약속 등을 깨트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규정을 깨트리는 거니까 규칙을 깨먹다. 나와 너와 했던 약속을 깨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도 또 break를 쓰기도 하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break,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시험장이거든요. 시험장은 어때야 돼요? 고요하고 적막감이 감돌죠. 그런데 그걸 break 했다는 건 종용함을 깨버리다. 정적을 깨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깨트리다는 건 어떨까? 네, 돈을 깬가? 돈을 어떻게 깨지? 환전하다. 단위를 쪼개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break라고 표현합니다. 와우, 지금 break가 너무너무 뜻이 많죠. 이게 바로 다의어예요. 진짜 와, 진짜 다의어 진짜 많다. 진짜 많다. 너무 많아. 그런데 이러한 다이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 원래의 기본 뜻을 가지고 상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깨다, 부서뜨리다 이런 그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일을 깨고 기계를 깨고 기록을 깨고 규칙을 깨고 정적을 깨고 화폐 단위를 깨는 것처럼 이렇게 응용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break라는 단어는 정말 쉬운 단어인데 그런데 이것이 뜻이 되게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어부터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거부터 잡아나가자. 그거부터 잡아나가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는 걸 잘 들었을 때 자, 정확성과 속도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야 하는가? 어떻게 단어를 외워야 될까요? 자, 단어를 외우는데 자,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의 의미부터? 문맥상 의미부터 외우셔야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가 깨졌다라는 건 기계가 고장났다는 거고 규칙이 깨졌다는 건 규칙을 깨트렸다는 것처럼 어떤 문맥에 쓰느냐라는 그 문맥을 먼저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단독으로 외우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독해집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독해집과 연동해서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려요. 그건 단점이지만 장점은 정말로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문맥상 어휘부터 문맥상 의미부터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어를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될까? 제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거는 총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 주에 일주일에 150개를 외우는 거거든요. 아주 양호해요. 주말은 여러분 뺐어요. 주말은 단어를 외우지 않습니다. 자, 대신 주말을 이따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30개씩 5일 동안 외운다. 규칙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조금 찌뿌둥하니까 단어를 외워지지가 잘 않아. 그럼 최소한 작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가 무르익는 수요일에 컨디션이 제일 좋고 오늘 공부 완전 feel 받는데? 라고 할 때 제일 많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20, 30, 50 다시 주말에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죠. 못 지킬 계획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나 행사 있어서 못 외워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단어들을 이렇게 5개 추가하면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고요. 또 역으로 오늘은 월요일부터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라고 한다면 월요일날 더 당겨서 외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그래서 주에 내가 외우는 양을 이렇게 정해 놓는다면 그걸 월화수목금금 나눠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2주 중에 계속 게을렀어. 그렇다면 목요일, 금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계획을 못 지켰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주말이 남아있죠. 주말은 쿠션데이라고 해요. 쿠션이 말랑말랑하잖아요. 말랑말랑 유연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는데 주중에 암기하지 못했던 어휘들도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외우기는 외웠는데 월요일 단어가 용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면 월요일 어휘를 주말에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유연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쿠션데이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못 외우셨던, 외웠지만 잊었던 아이들을 다시 채워나가시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쿠션데이, 즉 주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외워야 되는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주에 약속한 것들을 분배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라면 주말에 말랑말랑 쿠션데이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 돌아서면 까먹는 건지 그 정상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안 까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어휘를 외울 때 그걸 외웠던 순서에서 가장 옛날 거 먼저 까먹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라고 할게요. 그럼 오늘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자, 금요일게 제일 생생하고요. 월요일게 가장 어렴풋하겠죠. 이렇게 돌아서고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난 순서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망각곡선인데요. 사람은 기억을 하고 난 후 10분 이후부터는 망각을 한다고 해요. 까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70%를 까먹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가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건 전체 내용의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외워봤자 소용없잖아요. 대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기억이 사그러지는 게 10분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루만 지나도 70% 이상 까먹는다면 이 망각곡선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복해서 외우는 거죠.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우고 돌아서면 다시 앉아서 외우는 거죠. 외우고 돌아서서 다시 앉아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돌아섰다 다시 빨리 앉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가 제일 중요해요. 돌아서면 까먹는다고요? 그럼 돌아서서 빨리 다시 제자리에 앉는 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시고 빨리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어휘를 회독한다라고 하는데요. 단어집을 한 번만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잘하는 아이들의 비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넌 단어집 몇 번이나 봤니? 너는 어휘책 몇 번이나 돌렸어? 라고 하면은 학생들끼리 피식피식 웃어요. 왜 몇 번인데? 그걸 어떻게 세요? 맞아. 그걸 어떻게 세? 셀 수 없이 돌렸어요. 셀 수 없이 돌렸죠. 즉 까먹고 돌아서면 그 까먹는 과정, 외우고 돌아서면 그 까먹는 과정에서 다시 앉고 다시 앉고를 반복적으로 했던 학생들이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시고 빨리 책상에 다시 와서 앉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선 단어를 외우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그러면 identify, 이 단어 참 많이 나온 단어죠. 그러면 identify 하나만 외워도 좋아요. 그런데 identify와 관련해서 내가 identify, 이게 dent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dent는 치아잖아요. dentist는 치아를 다루는 의사 선생님을 dentist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의 이렇게 치아를 통해서 이 아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이 전니가 나 있고 어떠한 영구치가 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불의의 사건으로 부모님과 떨어진 아이들이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름도 기억 못하고 어떤 게 다른 게 없다고 한다면 이 치아의 모양을 가지고도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해요. 아이의 신원을 치아를 통해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다. identify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확인하다의 뜻, 구별하다의 뜻, 동일시하다의 뜻도 같이 있거든요. 아이의 치아를 통해서 이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다. 남들과 다름을 구별해내다. 그리고 내 아임을 확실시하다.
동일시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같이 그리고 관련된 어휘들 identify, identical, identifiable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배울 때는 어원을 묶어서 그 어원들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점점점 늘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덴트, I의 덴트, 치아를 가지고 확인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데 또 선생님만의 팁을 하나 또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단어들 중에서 내가 직접 문장에서 봤던 아이들은 따로 형광펜을 칠해서 내가 한번 봤다는 걸 따로 표시를 꼭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이덴티 카드 그 신분증 아니야? 라고 머릿속에 이미지랑 같이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식을 가져갔고 그리고 선생님만의 또 하나의 노하우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녹음기인데요.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녹음기인데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그 단어를 외울 때 내가 맨날 이렇게 단어장을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써가면서 외우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녹음을 했어요. 요즘 세상에 녹음기 필요 없죠. 자, 이 녹음기 플레이 눌려서 계속해서 녹음해서 다시 듣고 하는 방법으로 내가 외울 단어들을 녹음했는데 내가 내 목소리 듣는 건 너무너무 몸이 오그라드는 일이지만 그런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녹음기 말고 이렇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녹음을 해놓고 내가 오늘 외울 단어를 귀에다가 계속 꽂고 있는 거야. 그럼 티도 안 나면서 공부가 되니까 이건 선생님만의 노하우. 근데 이거는 매일 녹음을 해야 된다는 귀찮음은 있지만 아주 확실해요. 몸이 오그라들 것 같은 내 목소리를 듣는 불편함은 있지만 정말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 밖에 강남인강을 활용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단어를 외우는 공식이 여러분 저희 강남인강 영상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치킨 같은 애들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는데요. 트랜스라는 말 자체가 가로질러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것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이 변이를 통해서 가로질러서 변하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트랜스 지방이 트랜스가 가로질러서이니까 이런 트랜스라는 단어에다가 각각 우리가 단어를 조금씩만 보태면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트랜스 가로질렀어요. 가로질르는데 자 우선 먼저 가로질러서 옮기다, 가로질러서 나타나다, 가로질러서 나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 얘는 다 어원이에요. 그러면 translate라고 해서 우리가 translate라고 하면은 가로질러 옮기다인데 translator라고 하면 가로질러 옮겨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로질러서 옮겨주는데 뭐를 가로질러서 옮겨주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이거야. 지금 보세요. 여기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둘 사이를 가로질러서 언어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translator, 즉 번역자, 통역자라고 하죠. 통역사나 번역자를 나타낼 때 이 trans라는 단어가 가로질러서니까 가로질러서 언어를 옮겨주는 사람 translator, translator, translator. 이게 바로 가로질러서 옮겨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transparent라고 해서 이번에는 가로질러서도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지금 이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보면 되게 투명한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투명한 지금 이 바다에서 타는 카누인데 여기 지금 밑에 물이 다 보이죠? 와, 진짜 매력적이네요. 트랜스, 이 카누를 가로질러서도 자, 다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밑에 물고기도 보이고 뭐 여기 이 바위도 보이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transparent라는 단어 자체는 투명한이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port는 transport라고 하면 가로질러서 port, 즉 날라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날라주는 상태까지 합쳐하면 transportation, 우리 맨날 타는 것들 있죠. 뭐 교통수단들, 이런 교통수단들을 나타낼 때 transportation, 즉 교통수단들의 수송, 운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왜? 가로질러서 자 날라주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송이나 수송들 나타낼 때 transportation 이런 것들, 기차,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걸 transportation, 운송, 수송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즉 가로질러서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로질러서 나를 옮겨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접두어들을 단어 공식에서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몇 가지 어원들이 더해지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어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어 공식입니다. 이런 단어 공식 등을 통해서 여러분 어휘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늘어나가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휘를 늘리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어휘는 가장 쉬운 것부터 발음교를 알고 시작한다. 오케이? 그리고 문맥에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맥상 다이어는 항상 문맥을 우선으로 해야만 한다. 오케이? 자, 거기에다가 단어를 외우실 때 그 단어와 파생되는 어휘를 같이 외우시는데 단어를 외울 때 녹음을 하면 오그라들지만 참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어를 모든 어원은 다 외워서 공부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접두어, 접미어 대표적인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두어, 접미어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한 번 정도 보고 그리고 어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낮추고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영어 잘하는 아이들의 비밀 이야기 영화비에서는 첫 번째 구문에 대한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첫 번째 드렸고요. 문법이라는 건 정말 필수적이니 수능 문법도 단순하게 문법 문제 조금 나와 라고 해서 버려두지 마시고 챙겨서 꼭 공부를 하시라. 어휘는 열심히 힘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듯이 발음교부터 시작하셔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여러분들 어휘 공부를 하시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영어 잘하는 아이들의 비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여러분이 이 강의 안에서 언급했었던 것들은 강남인강에서 보실 수 있는 강좌들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 나한테 듣기 편한 강좌를 선택해서 보신다는 건 그 선택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하시고 또 한 번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